조선은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미.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봉인되는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비는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었고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아의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관청 악공 출신의 관노였고 어머니는 양반과 부엌을 지키던 사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던 종모법의 나라에서 도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이름도 꿈도 내일도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쫓겨난 10살 도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쫓겨난 도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마을 한켠의 작은 의원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관절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늘었고 그럴 때마다 상전 마님에게 등짝을 맞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이제 도리에게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쫓겨났으니까요. 의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남루한 차림의 아이를 보고 문을 절반만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 어미가 많이 아프옵니다. 돈은 없사오나 뭐든 하겠습니다. 마당도 쓸고 물도 깃고 약재도 나르겠습니다. 어미만 고쳐주시면 죽어라 일하겠습니다. 의원은 처음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새벽에도 닷새 뒤 새벽에도 도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의원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도리는 그 집 마당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약재를 씻고 약방 구석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환자를 볼 때마다 문틈 사이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손가락이 어디를 짚는지, 침이 어느 혈자리에 들어가는지, 어떤 약재가 어떤 증상에 쓰이는지. 그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지만 도리의 눈과 손과 머리는 모든 것을 새겨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의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살을 넘긴 도리의 손에는 침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고 수백 번의 실패로 가라는 침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돈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 의원을 부를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도리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비든 머슴이든 떠돌이든 아픈 사람이 오면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양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비 새끼가 의원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사람 잡겠구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신분이 천한 자가 사람 몸에 손을 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그의 꿈을 조롱할수록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쳐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10년 된 등창이 나왔다고, 아이를 못 낳던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반신이 굳어 누워있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고. 말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도리의 침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왔습니다. 어느 해 여름,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역병이 번졌습니다. 발열이 시작되고 사흘이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문을 닫았습니다. 의원들은 도망쳤습니다. 양반 가문은 사람을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아무도 역병이 도는 마을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들어갔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침통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안은 참혹했습니다. 신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이미 숨진 사람들이 처마 밑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이 풀린 채 쳐다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도리는 한 집 한 집 들어갔습니다.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재를 다려 먹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에는 자신의 밥을 나눠줬습니다. 잠을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이 떨릴 때도 침을 놓았습니다. 어느 밤 어린아이 하나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나 죽어요?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꺼내 들고 작고 뜨거운 손목에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확하게 침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도리가 들어간 집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도리는 신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한양까지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도리를 데려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임금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름 있는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임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처방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역병 마을에서 홀로 수십 명을 살린 의원의 이야기를 아뢰었습니다. 진분이 천한자라 보고하기 민망하오나 그자의 침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도리가 입궐하는 날 대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노비 출신이 왕의 침전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위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천한 자가 어찌 용체의 손을 댄단 말이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오. 그러나 임금의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도리는 임금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고쳐온 사람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마을의 노인, 열병으로 타들어가던 아이.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리는 조심스럽게 임금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맥이 느껴졌습니다. 도리는 침을 꺼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얼마 뒤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오래 짓누르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놀랍고 천천히 경이로워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자가 진정마을에서 올라온 의원이더냐. 그날 이후 도리는 조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분이 났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직을 받았다가 뺏기고 다시 불려오고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관직이 아니었으니까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도리는 자신이 평생 익힌 침술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에 침을 놓으면 어떤 증상이 나아지는지, 어떤 계절에 어떤 혈자리가 반응하는지. 글을 늦게 배운 사람이 쓴 것이라 표현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 기록은 후대 의원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밥 축내라 쫓겨난 아이가 남긴 책이 수백 년 뒤의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도리가 살았던 조선은 잔인할 정도로 정해진 세계였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애써도 노비는 노비였습니다. 태상이 정해준 자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그를 의원집 마당으로 이끌었고 역병이 도는 마을 안으로 밀어 넣었고 결국 임금의 병상 앞에 세웠습니다. 역사는 이름 없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도리처럼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자들 중에는 분명히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왔던 도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밥 축내라 쫓겨난 아이가 결국 왕의 목숨을 손에 쥔 명의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